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까 같은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사역이 안 어렵습니다. 실업률이 2.8%인데 여기에 좀 댓글들이 많아요. 좋은 댓글이 많습니다. 막상 이 글을 하신 분은 좀 이상한 분인데, 어떤 분이 이 실업률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실업률이 2.8%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것도 완전히 현실적이라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계산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준 게 있습니다. 이분 좀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 댓글 다신 분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략적인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생산 가능 인구를 15세에서 65세로 잡는데 2020년 기준 3,738만 명으로 봅니다. 고등학생 수가 128만 명 정도 되고 현재 대학생 수가 3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3,738 빼기 128 빼기 311은 3,299 3,299만 명 정도가 생산 가능 인구로 잡힙니다. 여기서 전업주부 708만 명, 장애인 268만 명을 빼면 2,323만 명이 생산 가능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455만 명 정도 됩니다. 이는 4대 보험 가입자 수도 볼 수 있겠지요. 4대 보험이 없는 분들이 868만 명입니다. 이게 약 37%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가 1917만 명이며 이 중 면제자가 705만 명으로 36.8% 정도 됩니다.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현재 정확한 실업자는 통계청이 알겠지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걸 보면 대한민국 실질 실업률은 2.8%가 아니라 28%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28% 보이십니까? 네, 어떤 분이 2.8%라고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산식으로 접근했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아요. 아니면 이런 쪽 일을 하신다는 건가? 근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분도 함정이 있어요. 어떤 걸 뺐냐 하면 노인구를 뺐습니다. 자,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자, 15세, 64세라고 했는데 65세, 70세 넘어가서도 일하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물론 그때까지 일하라고 하면 좀 무리겠지만 그거까지 포함하면 더 될 수도 있겠다. 야, 근데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전업주부가 708만 명이나 있네요. 708만 명. 근데 점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혼인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업주부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전업주부를 한 번도 무시 안 했단 말이야. 이제 가사노동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전업주부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언급을 안 해요. 이게 덩어리가 커야 이제 힘이 세지는 건데, 이제 뭐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결혼 출산 안 하다 보니까 주부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전업주부들이 하는 기본적인 업무, 애를 키우는 걸 제외한 나머지의 어떤 가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뭐 혼자 사는 분들도 거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전업주부가 많긴 많네요. 708만 명. 장애인이 268만 명. 근데 뭐 장애인 중에서도 일하신 분들 계십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뭐 노동 환경이 종사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몸이 정말 불편한 분들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장애인 중에서도 이제 직접 장애 가신 분들은 또 일을 하거든요. 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455만 명. 그 중에 4대 보험 없는 분들이 868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면 생각보다 노는 사람이 많은 거야. 노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물론 이분이 얘기한 게 무조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분도 아마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지만 이것보다도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뭐 자영업자도 있고, 여기 보면 고용보험에 자영업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자영업자 분들 중에 적자 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의 뭐 실업자나 다른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수익이 안 나는 분들. 겨우 유명하신 분들.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을 해도 손해만 나시는 분들. 적자를 면치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덜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미니멈이 28%.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최소 못해도 28%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실업률 28%라고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거보다 살짝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또 완전히 또 딱 맞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통계라는 게 사실 그래. 통계라는 게 완전히 100을 만들기 힘들어요.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도.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근사치를 만들어내려고 나는 분석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만큼 노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생산하는, 그러니까 일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 실업률 28% 중에 젊은 사람들 비중이 좀 높다는 거죠. 저 실업률의 상당수가 젊은 사람들 비중이 높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상당수가 높다기보다는 실업률의 이제 구성도에서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을 해야 되는 나이, 어떻게든 일을 해야 돼. 직장을 다니고 뭐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그냥 먹고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이분은 정말 그래도 나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것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여기서도 만약에 있잖아. 소득으로 또 구분시켜버리면 더 높을 거예요. 여기서도 뭐 소득 한 200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저기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서 절반이 한 200만원 안쪽입니다. 절반이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적은 돈 박봉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젊은 사람들 그 박봉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일 많이 해요. 이거 심각하게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통계에서 나오는 뭐 실업률 가지고 우리나라 실업률 별로 안 높네. 먹고 살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통계라는 게 그런 거야. 어떤 수치를 포함시키면 낮아지고 포함 안 시키면 높아지는 거예요. 통계도 알고 보면 굉장히 어떤 그 말장난이 심합니다. 말장난이. 특히 실업률은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국민들이 좀 충격받을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일부러 좀 최대한 미니멈으로 그러니까 넣어야 되는 것들을 빼가면서까지 해가지고 좀 낮추는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 뉴스에서 대한민국 실업률 거의 뭐 여러 가지 분석으로 나오는 최종 대한민국 실업률이 28%라고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 국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나라 좆됐다.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진짜 해조선이었네. 4명 중에 1명이 그냥 논다고? 이런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출산이 쪄가지고 빨리 탈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런데 일을 할 생각 안 하고 재난지원금 같은 거 받으면서 기본소득 운운하고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이게 그런 거에 뭐냐면 실업률 높다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국민 대다수가 막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급여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야. 높은 게 아닌데 한번 생각해봐. 노는 사람들도 많고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서 노동소득이 그렇게 높은 사람도 몇 안 되는데 내가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자, 1억 이상 영분자 비중. 자, 1억 연봉 받는 사람 119만 명이래요. 2020년 기준. 119만 명. 1억대 연봉. 전체 중에서. 이것도, 언론에서는 4%대라고, 전체 근로정이 4%라고 하는데, 이건 4%가 아닙니다. 2%대입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수치를 높인 거예요. 2%로 보일 수 있는 건 4% 높인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보여줘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자영업자나 이제, 영세 사업자, 영세 근로자, 용역 아웃소싱 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당으로 받는 사람들 다 빼고 빼면 저게 4%가 나와. 근데 저거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억대연봉 받는 사람도 대한민국 전체에 한 100만 명 조금 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억대연봉이 엄청 많은 것 같아도 그러니까 엄청 대단하죠. 대단한 거 맞는데 월급으로 치면 세후 650만 원이에요. 650. 그 정도 돈을 버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한 40명 중에 1명. 그 정도 꼴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너무 고지것들을 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말장난이 심합니다. 그리고 거시적 보시면 안 돼요. 뭐가 빠졌는지 봐야 돼요. 저 통계를 넣을 때 다 집어 넣었는지 아니면 뭐가 빠졌는지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빠뜨립니다. 통계를 넣을 때. 다 집어 넣지 않습니다. 다 집어 넣으면 수치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수치 집어 넣어서 뭔가 낮아질 것들. 이걸 봤을 때 국민들이 충격 올 거는 빼버려요. 안 좋은 건 빼고 좋은 거는 어떻게든 집어넣고 이게 통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계라는 것도 좀 가려봐야 됩니다. 굉장히. 특히 실업률은 많이 가려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이 댓글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실업률이 얼마나 장난질이 심한지. 넣어야 되는 거 왜 빼는 건지 보시고 생각보다 그리고 실업률이 높다. 꽤 높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는 내용인데 봉급쟁이 중에서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돈 쓰고 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죠. 경제 상황 안 좋아지고 있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이것저것 뽑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은 거야 지금. 그래서 200중 300중 이런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200, 300도 버는 사람들 막 다 버는 게 아니야. 통계를 보더라도 200, 300은 그냥 계속 이제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노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지.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빡도라님.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28%에 해당하면 안 되겠죠. 2.8%가 아닌 28%에 해당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72%에 해당하도록 합시다. 예, 굳이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 포함되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